이번 시간에는 계력과 새로운 달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력이란 달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달력을 바꾸는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던 달력에 오류가 있거나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나타났기 때문이지만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양에서는 왕조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달력을 바꾸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서양에서도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달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달력을 바꿔도 거의 문제가 없었지만 서양은 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원래대로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계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레고리오력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력으로 제안되었던 세계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 즉 그레고리오력이 어떤 달력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달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으로 표시된 지점들은 각 달의 날수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31일이고 3월은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달력에 있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제 7월까지 31일인데 홀수달이 큰 달이잖아요. 근데 8월이 갑자기 큰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부터는 이제 짝수달이 큰 달로 바뀝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작은 달을 보면은 짝수달이 이제 작은 달이었다가 나중에는 8월 이후에는 이제 홀수달이 작은 달이 되는데 날수가 문제입니다. 어떤 달은 30일인데 2월은 이상하게 28일입니다. 자, 그래서 1년의 날수를 보면 31일인 달이 7달이 됐어요. 그리고 30일인 달이 4달, 28일인 달이 1달. 즉 작은 달이 5달이고 큰 달이 7달입니다. 이건 균형이 맞지 않죠. 그래서 6달, 6달로 해야 맞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2월달은 이게 특히 이제 날수가 더 적습니다. 7달을 무리하게 큰 달을 7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6개를 만들었다면 2월은 29일이 되고 날수가, 그리고 아마 윤년이 있는 해에는 2월도 30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특이한 날은 바로 이게 21일, 3월 21일, 6월 21일, 9월 23일, 12월 21일인데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분과 지입니다. 그래서 분이라는 건 뭐냐면 밤과 낮이 같다. 주야 평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밤과 낮이 같은 달. 그것이 이제 3월 21일과 그리고 9월 23일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이제 가장 고도가 높은 날 또는 가장 낮은 날, 이 날이 이제 지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여름에 오면 이걸 하지라고 부르고 겨울에 오면은 이제 동지라고 부르죠. 자, 이런 날은 굉장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데 있어서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달력에는 평범한 이상한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1일이 된다든지 말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특별한 점인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이제 이렇게 이상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도 또 바뀝니다. 해마다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그레고리얼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라든지 뭐 15일이라든지 이런 날이 특별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얼에게서는 1년의 날수는 정확하게 맞겠지만 각 달에 이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시작하는 날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 뭐 음력 같은 경우는 보름이 이제 15일인데 그런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레고리얼에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얼에게 문제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의 길이입니다. 달의 길이에 규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반기, 즉 7월까지는 홀수달이 큰 달입니다. 그런데 8월 이후부터는 짝수달이 큰 달이 되죠. 두 번째는 이 큰 달과 작은 달의 배열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순수 앞에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2월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2월이 28일밖에 없죠. 그리고 윤년인 해에도 29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1년의 시점인 1월 1일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월 1일이 우리는 1월 1일 날 새해맞이 축제를 벌이거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1월 1일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도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히 1월 1일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월 1일이.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몇 가지 계력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공화령입니다. 프랑스 공화령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달력입니다. 1793년 11월 24일에서부터 1805년 12월 31일까지 약 12년간 프랑스에서 사용된 달력입니다. 그 계력의 내용을 보면 1월 1일을 공화제가 성립한 날 9월 22일이었는데요. 이날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30일로 하고 한 주를 10일로 해서 한 달에 3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12달을 하면 1년 360일이 됩니다. 5일이 남는데 이 5일을 혁명축제일로 해서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집트력을 따라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공화력의 특이한 점은 달 이름에 있습니다. 프랑스 공화력은 매월 달 이름을 계절의 정치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은 방데미에르, 보도의 달, 2월은 프리메르, 안개의 달, 3월은 프리메르, 서리의 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다는 것이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 이름을 숫자 달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1월, 2월 뭐 이렇게 해서 부르고 있는데 원래 우리 조상들은 달 이름이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달은 음력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월은 정월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10월은 뭐 상달, 11월은 동짓달, 12월은 숫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직도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이제 숫자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은 봄의 계절입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1월은 춥죠. 그래서 맹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월은 중춘, 3월은 개춘, 이런 식으로 불렀죠. 같은 방법으로 여름은 맹하, 중하, 개하, 맹추, 중추, 개추, 맹동, 중동, 개동, 이런 식으로 계절을 넣어서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 엄계에 보면 이제 12율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2율명, 우리나라 엄계가 이제 황대태, 혁고, 중요, 이민, 안무왕 이렇게 12율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음악기 한때는 국악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공산각치유 중국의 율명을 그냥 갖다 쓰기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율명은 중림무왕태 이렇게 7음입니다. 그리고 이 12율명을 쓰게 되면 앞 글자를 따서 이제 태엽고중유임 이남무왕대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은 이제 태주의 첫 글자를 따서 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1월은 태주, 2월은 협종, 3월은 고선, 4월은 중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1월은 뭐 정월이라는 이름 외에도 원월, 이제 어떤 원자죠. 원월, 뭐 축월 이렇게도 부르고 2월은 아름다운 달이다 해서 래월 또는 여월, 영월 이렇게도 부르고 3월은 가월, 도월, 희월, 뭐 4월은 여월, 사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그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름들을 이제 쓰기에는 이제 한자를 잘 쓰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숫자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는 숫자 달 이름 대신 순 우리말 달 이름을 제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1월은 새로운 해가 힘차게 떠오르는 달 이런 의미에서 해소슴달, 뭐 2월은 곧샘추위가 있는 겨울의 끝달이라서 시샘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약간의 이제 계절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7월이 견우직녀달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한자 말이라서 우리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우리말은. 그리고 견우직녀가 만나는 달은 음력으로 따서져서 7월 7석이죠. 그때는 이제 초저녁에 하늘 가운데 은하수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 여기는 7월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견우직녀달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이제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우리말 이름을 이제 만들어서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날 이름도 1일, 2일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이렇게 부르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금음날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10번째 되는 날 10일은 열흘, 20일은 서문날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계력은 이제 그레고리오력이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상된 역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칙은 1월 1일을 의미 없는 날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바꾸자. 현재 1월 1일에 제일 가까운 날 중에서 지와 분 중에서 제일 가까운 날이 동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1월 1일로 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은 원래 7일 해오는 그냥 일주일에 7일을 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1년은 이제 52주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세계력에서는 매년 달력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요일이 바뀌니까 1년이 이제 365일이고 또는 366일이 되다 보니까 52주로 하면 364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남아요. 그래서 이 하루가 남는 날을 이제 여기서 홀수 달을 큰 달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30일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하루 남는 날을 12월 31일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요일이 없는 날로 하자는 겁니다. 요일이 없는 날로 하게 되면 이제 1년 364일에서 1일을 빼버리니까 7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요일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4년마다 돌아오는 윤일도 6월이 이제 작은 달이에요. 그래서 6월 31일로 두고 이것을 또 윤년일로 해서 또 역시 요일이 없는 날 무요일로 정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년을 4계절로 나눌 수 있고 각 계절은 이제 91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64일이 되죠. 그리고 이제 무요일이 이제 매년 12월 31일에 하나씩 있고 그리고 4년마다
6월 30일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날짜와 요일이 고정되니까 이제 편리하다는 거죠. 달력을 매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계력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후에 국제연맹이 출범하면서 1923년에 이 제안이 제출됐지만 실제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합이 출범하면서 다시 1954년에 제안이 됐지만 역시 채택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세계력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지 못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계력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무효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무효일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력은 합리적이고 기본적으로는 편리한 것이긴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계략이 이루어졌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582년에 이제 율리우스 력을 쓰다가 그레고리아 력으로 바꿨죠. 그때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부활절이라는 그때는 종교의 시대였고 부활절이라는 기독교의 특별한 날인데 이 날짜가 이제 전통과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또 이게 윤년을 잘못 썼다는 건 과학적인 이유로 그 윤년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달력에서 10일을 빼버렸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계획의 사례로 이제 프랑스 공화력을 이제 들 수 있죠. 프랑스 공화력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리안 력에서 프랑스 공화력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너무 많은 걸 이제 바꿨어요. 이 공화정부는 이런 역법을 개정하면서 일주를 10일로 했습니다. 하루를 10시간으로 하고 1시간을 100분, 1분을 100초, 모든 건 10진법 단위로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또 도량행도 개정을 했습니다. 미터법을 실시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터법입니다. 그래서 미터법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역법은 원래대로 다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레고리안 력에서 러시아 혁명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주 5일제를 시행했습니다. 주 7일제를 쓰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배경에는 종교를 이제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 5일제로 바꾸었는데 1929년에 그러다가 이제 주 6일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그레고리안력으로 회귀했습니다.